깜깜한 새벽 주택가, 여성 2명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한 손에 흰색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남성은 멈춰서서 주변을 의식하듯 두리번 살피더니 앞서가던 여성들과 간격을 좁혀 따라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남성 뒤로 다가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오늘 아침 새벽에 갑자기 또 속보로 전해졌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사건. 이 사건의 시작은 스토킹 의심 신고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분입니다. 두 여성이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흰 백을 들고 있던 수상한 남자가 쫓아오는 모습을 봤고요. 이 50대 가량의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뒤따라왔다가 오피스텔 공동 비밀번호도 누르는 것을 빤히 쳐다봤다고 해요. 매우 무섭고 순찰을 요청했는데 결국 경찰이 인근에 도착을 했고요. 경찰은 이 오피스텔 인근에 서 있다가 순찰차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이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순찰차에서 내렸죠. 자, 다가가서 선생님, 저기 잠깐만요 라고 제지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은 새벽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인도에서 남성에게 검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36cm 길이의 흉기를 꺼내서 경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감은 남성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고지했지만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경감은 급히 방어 자세를 취했고 발차기에 넘어졌던 남성은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순경이 흉기를 내려놓지 않은 남성을 향해서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2컨 외투를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테이저건을 쏜 데 격분한 남성은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감은 순찰차 뒤편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면서 범행 중단을 경고했지만 남성은 다시 경감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 진짜 저 영상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좀 생각이 드는데 흉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보신 것처럼 아예 그냥 작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테이저건 1발, 공포탄 1발을 발사했지만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겨울 두꺼운 외투를 입다 보니까 테이저건 쐈는데 들어가질 않았어요. 공포탄 당연히 그냥 아무 효력이 없죠. 자, 그 이후 상황 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발사음 3번의 발사음입니다. 자, 인근 주민과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뭔 일이냐며.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서워서 안 나갔는데 아침에 뉴스에서 뭐 사고 났다고. 처음에는 저희가 공포탄을 쏴요. 처음에. 그 이후에 지금 된 걸로 지금 2차적으로 공포탄 쏘고. 저 1분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정말 순간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실탄, 공포탄 1발을 쏜 다음에 실탄 3발을 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경감은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이 남성에게 실탄을 3발 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경감이 다치신 상황이었어요. 이마에도 심하게 자창을 입었고 그러니까 광대뼈도 완전히 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체를 조준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쪽에서 또 뭐 대항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체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탄을 맞은 후에 20m 정도를 도망을 갔는데 다른 또 경찰이 거기서 테이저건으로 이제 쐈습니다. 그래서 맞고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인근에 이제 실려갔지만 결국에는 새벽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기에 끌렸던 이 경감도 상당히 중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일단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대응 과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중의 여론도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가 우세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경찰은 지금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들을 지켜보면 총기 사용의 어떤 필요성 또는 적정성 관련해서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기본적인 절차를 다 지킨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정한 어떤 조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경찰청으로 옮겨서 나머지 절차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2019년에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은요, 경찰의 어떤 그 권총 등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단계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단계부터 가장 중한 단계까지 수능, 소극적, 적극적, 폭력적, 치명적 공격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치명적 공격이에요. 즉, 굉장히 좀 생명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권총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설령 이렇게 이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총 사용의 방법 등과 또 제한이 있습니다. 즉, 권총을 사용할 때는요, 경찰관이나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또한 권총 이외에는 이걸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 권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실탄의 경우에는 대퇴부 이하 아랫부분을 다리 쪽을 조준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규정의 요건들을 다 충족을 했고요. 하지만 어디를 조준해야 되느냐, 어디를 향해서 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매우 가까운 그런 거리였고 또한 저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또한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체를 겨냥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현재 경찰은 보고 있고요. 다만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뭐 정당 방위냐, 과잉 진압이냐, 뭐 별별 또 이제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경찰들의 어떤 저런 상황에서의 대응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경찰 편을 들고 싶거든요. 자, 한국 경찰들의 자조가 있습니다. 총기와 관련한. 이 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던지라고 주는 거다. 한국 경찰들의 총이라는 건. 자, 그리고 앞서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 몸싸움 하는 장면. 어차피 한국 경찰들은 총을 못 쏜다는 걸 아니까 흉기를 든 녀석들이 달려듭니다. 미국 경찰이라면 저진 못하죠. 그렇죠. 바로 쏘니까. 네. 자, 달려들었어요. 넘어졌어요. 거기서 총기를 쏠 땐 참 대퇴부 이하를 쏴야 되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눈앞에서 흉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총기 사용 관련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절대적으로 차이 나는 게, 미국은 총기 사용이 많이 돼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총기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조문도 이렇게 그게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정당방위 규정인데, 우리나라 정당방위 규정은 자기 또는 제3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특히 상당한 행위라는 측면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암만 자기를 막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당하게 제대로 잘 방어해가 성공해야지만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부당한 행위가 일어났고 만약에 잘못 막으면 본인이 죽기 때문에 총기 같은 사용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이 아주 좀 원활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영상이 지금 다 잡혀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공격당했고요. 또 새벽이고, 거기에다가 저런 상황에서 조준해서 이 하반신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순서라도 공포탄, 뭐 테이저건, 공포탄, 실탄, 이 순서도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상이 있죠. 만약에 정당방위 안 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업무상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업무상 행위. 그래서 저는 벌할 수는 없다, 이 경찰관들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일단 이 해당 남성 사망함에 따라서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텐데,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생존했다면 뭐 살인미수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이상 동기 범행으로 현재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도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인근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골목을 배회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런데 갑자기 걷다가 멈춰가지고 멍하게 서 있거나 또 혼잣말을 자주 해서 눈에 띄었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직업이 없었어요. 혼자 생활했고 그 인근에서 거주를 했는데 집을 수색을 해봤더니 뭐 마약 또는 약품 이런 또 다른 범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예. 이 남성의 가족들은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이 남성이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물론 뭐 강력범죄 전과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2건의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 2명의 여성 있잖아요. 그 2명의 여성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점점 더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해당 경찰관님 빨리 좀 회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